몇 타입이에요? 저는 모르겠다. 근데 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 학교가 과목마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뭐 거의 뭐 해도 한 2타임밖에 못 잡을 것 같은데 전체 학교가 너무 많아서. 게다가 학교 시험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 봅시다. 이화부터. 저번에 그 천명도설 얘기를 잠깐 했죠.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천명도설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사단이랑 실정을 사단은 이에서 바란다. 실정은 기에서 바란다를 이왕한테 보여주니까 이왕 이걸 뭐라고 쳤을까? 원래 주자가 이 얘기를 했거든. 원래 주자가 말한 대로 했었어. 사단은 기가 바란 것이고 실정은 사단은 이가 바란 것이고 실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이는 조금 뒷타임인 사람이에요. 나이가 36살 차이가 납니다. 이 살면서 딱 한 번 만났답니다. 일생 동안. 편지는 막 엄청 많이 주고서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왕 좀 가시고 나서 이랑 자기 친구 그 우계성훈이라는 사람하고 그 논리를 치고 받으면서 나중에는 주기론이 나온 거야. 이 주기론이. 하여튼 요 얘기를 딱 하니까 정지훈 책을 이렇게 고쳐주니까 옆에서 기대승이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가 바라냐. 사단이 원래 얘네는 원래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대로라면은 사단은 실정은 이만 있고 실정은 사단은 이만 있고 실정은 기만 있는 것이다. 또 뭔 말인지 이해가요? 원래 이 기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언제든지 모든 만물은 이 기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얘도 책상의 이와 플라스틱이라는 책상의 기가 같이 뭉쳐져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소설을 해버리면 사단이 이만 있는 거고 실정은 기만 있는 거가 되니까 말이 안 된다 라고 까니까 이황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고친 게 이거 아니야. 이것부터 밑에 하고 합시다. 사단은 이발 기 수고 저는 7점은 기발 이승이다. 한 발짝은 조금 물러난 건데 왜냐면은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바꿨잖아. 사단은 이가 바라면 기가 따르는 것이라고. 그러면 사단은 결국 이랑 기랑 같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7점은 뭐 기가 바라면 이가 타는 거라고. 그럼 둘 다 이것도 같이 있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이 발, 기 발은 못 바꾸는 거지. 얘가 이게 포기를 못 하는 거지. 이게 이 황해 사상입니다. 이게 이기후 발설이에요. 요것만 딱 배경 지식에 넣어놓고 봅시다. 나중에 이는 이걸 어떻게 비판할 거냐면 이가 어떻게 발에 유동성이 없는데 그래서 기발 1도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자. 일단 이황은 주 리론이고요. 이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학자예요. 1번은 이기 이원론이라고 적으세요. 1번은 이기 이원론입니다. 밑에 좀 그림 보이죠? PPT로 허접하게 그린 건데 본연지성이 4단으로 가고 이질지성이 7점으로 가잖아. 근데 본연지성하고 이질지성이 완전 떨어져 있죠. 4단도 7점이랑 완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근원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얘는 떨어져 있다는 걸 강조한 거잖아. 이건 뭐냐? 여기서 도덕 선생님 이름이 안 된다. 이현 선생님인가?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이발 기승은 이가 발했을 때 기가 타는 거잖아. 근데 기발 이수는 기가 발했을 때 이를 기발 이승 기발 이수 그렇지. 기발 이승은 이 기가 같이 있는 거 맞거든. 말을 타고 있는 거죠. 말입니다. 말. 이발 기수 같은 경우는 말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랑 기랑 얘가 이고 얘가 기죠. 얘가 주재하는 대상이 되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랑 기랑 떨어져 있다는 거야. 따라갈 때는. 그래서 분리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항상 기발 이승이니까 항상 붙어 있거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가 발할 때는 둘이 따라가는 거니까 붙어 있지는 않아.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리성이 상대적으로 좀 강조된 입장이고. 자, 연우야. 이기불상자 무슨 뜻이었어요? 이기불상자. 이와 기가 섞이지 않는다. 이기불상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황은 어떤 걸 강조한 건가요? 불상잡 섞이지 않는 거죠. 이와 B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봤으니까. 그래서 3번, 2번이 이게 불상을 이고 3번이 이게 불상잡인데, 근데 주의할 거는 강조했던 거지 이게 불상기를 또 부정한 건 아니야. 이게 가죠. 부정했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이존기 B라고 쓰고요. 5번은 4번이 이존기 B, 5번이 이귀기천 같은 말이에요. 이존기 B로 쓸 때도 있고 이존기 B로 쓸 때도 있고 이귀기천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존기하고 비천한 거지. 그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 처음에 이기론 할 때 이는 군주고 기는 뭐 신하고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왕이 처음 딱 정권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명종집권기야. 명종집권기에는 살인이 아직 정치를 장악하기 전이에요. 분당 정치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어느 시기냐면 아직 훈구집권기야. 그래서 이황 자체도 관직에 잠깐 나갔다가 얘는 성균관 대사성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장 총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치 일선에서도 이렇게 활약을 한 타입은 아니고요. 후황양성 학문적으로 성과가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얘가 이렇게 후황양성에 좀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살인들이 진출하고 정치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얘 형도 을사사화에 휘말려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이 엄청 나쁜 놈들인 거죠. 이황 입장에서는 걔네가 기야. 그래서 살인 세력인 존기한 이 혹은 군주 이 이런 세력, 이런 존귀한 존재가 살인들이 훈구랑 같이 섞일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황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존귀하고 살인은 존귀하고 기는 미천하고, 반대로 조금 있다가 이는 분당 정치 시작할 때 딱 들어와. 훈구 세력 다 날라가고 선조 시기에 분당 정치 시작하니까 신하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혁이라면서 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던 거지. 괜찮죠? 이런 맥락 정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4번 이존기 B, 5번은 이귀기천, 이는 존귀하고 기는 미천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밑에 주리론 하면서 사단 실정론이 이황 주장으로 나와요. 자, 위에 주자가 하나 말하고 봅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요. 저번 시간이네. 이주절이라서. 자, 본연지성은 오직 이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기준지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이의 발, 실정은 기의 발. 밑에 보면은 이거를 이황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그래서 본연지성은 4덕이죠. 그리고 기질지성은 2 플러스 기지. 근데 이 기질지성의 2가 본연지성은 다른 2라고 봤어요. 그냥 2와 기가 섞여 있는 게 기질지성으로 본 거야. 주장을 그대로. 그래서 이 본연지성이 그대로 발한 게 2의 발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기질지성이 그대로 발한 게 7점이고 얘는 가성가학함이고 사단은 순선무학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7점 대사단이라고 합니다. 7점과 사단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6번에 7점 대사단이라고 했습니다. 7점 대사단. 이거는 과학 때 배웠는데 2는 뭐였어요? 배웠지. 2 배웠잖아. 이황은 7점 대사단이고 이 2는 나중에 7점 포사단일 거예요. 7점이 사단을 포함할 겁니다. 그래서 6번 7점 대사단. 그리고 7번은 2입니다. 2. 이거 한자 외워라. 2, 기, 성 이런 거는 한자 외우세요. 2의 발현 능력과 작용성을 긍정합니다. 2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황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 정통 성리학 입장에서는 2는 무형, 무위였으니까 이거는 조금 정통 성리학과 어그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도 얘는 살인파, 군주의 역할 이런 걸 조금 더 긍정하다 보니까 훈구세력 꺼지라가 돼야 되니까 2의 행동력을 조금 더 강조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2가 본연지성이 스스로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발동을 해서. 그래서 요 밑에 이황이란 말인데 기와 7점의 관계는 2와 사단의 관계와 같다. 기는 딱 바로 7점으로 가는 거고 2는 바로 딱 사단으로 가는 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8번은 이기호 발설이라고 적어요. 이기호 발설입니다. 이와 기가
아까 2도 작용할 수 있다 그랬지. 2는 4단으로 발동할 수 있잖아. 발현할 수 있잖아. 그죠? 기도 7점으로 발현할 수 있으니까 2와 기가 둘 다 발동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상호 발한다. 그래서 이기 호발 필요하다. 맞죠? 8번 이기호 발설이고 2와 기가 상호 발현 발동하고요. 4단은 이발기 수인데 밑에 보면 4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에서 뒤에가 말입니다. 앞에가 사람이고 그 이황이 이와 기를 뭘로 비유했었니 근데 말과 사람으로 비유했었지. 오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 먼저 이가 발할 때 뒤에서 기가 따르는 게 4단입니다. 4단은 그래서 이발기 수야. 따를 숫자, 수에 관할 때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7점은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가 먼저 움직이고 그 위에 이가 주재하는 거죠. 올라타서 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결정합니다. 그 나무 밑동 저번에 설명했죠. 이기론 할 때도 나무 밑동이 원래 의자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혹은 앉아서 뭐 잠깐 다리를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을 이를 거기다 덮어 씌우니까 걔가 의자의 개념으로 바뀐 거죠. 나무 밑동이. 그렇죠? 그래서 7점 같은 경우는 기가 발한 것이지만 여기 이가 올라타서 주재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나 기나 둘 다 사단이든 7점이든 이와 기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발하는 주체가 다른 거지. 이, 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수양론인데 여기는 뭐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거경 분리를 함께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거경은 뭐였어? 내면적 수양이죠. 경의 상태가 뭐였어? 경. 외부 사물의 접촉을 차단하고 내 마음의 도덕성에 집중하는 상태였잖아. 불구의 참성 같은 개념이 됐죠. 그 경과 그리고 경전 공부, 공리, 외부 사물 탐구도 같이 가라. 그래서 거경과 공리는 세이 두 날개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도 이황입니다. 그리고 경과 성 중에서 경의 수행을 먼저 강조를 했어요. 경은 그 내면을 탐구하는 그 자세잖아. 이거는 실천의 개념까지 포함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런 자세로 학문을 해라. 아직은 뭔가 정치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학자입니다. 이황 학자. 이는 정치가예요. 그래서 실천해서 뭔가를 바꾸라 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까지 나올 거예요. 자, 11번 그래서 경의 수양을 강조하고 12번 뭐 했지? 12, 13, 14번 했잖아 우리. 주요. 12번은 주일 무적 좋습니다. 집중해 라는 뜻이었고 13번은 정제 엄수 다리 꼬지마 라는 뜻이었고 상성성이 졸지마 그렇죠. 4번 상성성.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이황이 7점 대사단으로 해가지고 야 본연지성이 내가 4덕이죠. 4덕이 말한 게 스스로 발해서 4단이 되는 거고 기질지성이 스스로 발해가지고 얘도 7점이 되는 거다 라고 하니까 나중에 약간 뭐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이 좀 한 번 꺼지고 나서 자기 친구 성훈이랑 이가 요구하는 얘기입니다. 자, 본연지성이 스스로 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이는 무형무의하잖아. 무형무의하잖아. 근데 스스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냥 다른 무언가가 움직였을 때 그 위에 올라서서 개념을 주장하는 거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무형무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4단도 아까는 이발 기수였지. 그것도 기발 이승이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원래 하던 대로 기발 이승이니까 4단이든 7점이든 뭐밖에 없는 거야? 기발 이승밖에 없는 거죠. 이게 4단 7점 정도를 하면서 기발 이승 1도선으로 나옵니다. 이게 저번에 레시피에 든 거 기억납니까? 2는 레시피였고 기는 그 볶음밥이었잖아. 볶음밥 그 레시피대로 만드니까 볶음밥이 고소한 맛을 낸 거죠. 근데 실제로 고소한 맛을 내는 건 뭐야? 그 안에 있는 뭐 설탕이나 참기름이란 말이야. 소금이나 이런 거. 근데 이황이 레시피가 맛을 낸다고 한 거죠.
괜찮습니까? 여도 그 누군가 사랑하면 선물 주다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 주잖아요. 선물 줄 때 내가 딱 사랑하는 썸녀가 있어. 썸녀한테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하는 그것만으로 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의 순수한 마음이 그렇지. 그래서 눈빛으로 딱 그렇게 하면은 알아서 충분히 이렇게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까. 무슨 말이냐? 너는 이상주의잖아. 원래 이는 이상주의적인 개념이죠. 왜 넌 현실을 너무 모른다. 에르메스 백이라는 기의 형태로 드러나야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야. 이가 얼마나 좋은지를 물리적으로 드러내야 그게 전달돼가지고 발동이 되는 거지. 그지? 에르메스 백이 이게 이 얘기잖아.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둘 다 4단이든 7단이든 모든 마음으로 뭐 2분자는 발동할 수가 없고 기에 올라탄 형태가 되어야 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자, 또 주장이 말입니다. 온연지성은 여기 1번부터 가자. 1번은 이기 이론론이죠. 그래서 기만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가 기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 알겠죠? 그림이 좀 흐린데. 자, 그리고 얘는 이와 기가 서로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이기 불상 리랑 이기 불상작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야? 불상리. 리가 분리되지 않는다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이와 기의 관계, 항상 붙어서 움직이는 이 이와 기의 관계를 이가 자기 나름대로 정의한 용어가 있어. 그게 4번, 5번인데 4번에는 이기지묘라고 써주세요. 이기지묘. 이와 기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자, 이와 기는 개개의 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 개념인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을 더욱 강조한 느낌인 거 알겠니?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 항상. 얘는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그리고 이통기국, 이는 5번이 이통기국입니다. 이는 통하는 거고 보편적인 거고 기는 국한된 거다, 특수한 거다. 아까 이황이랑 좀 맥락이 다르죠. 얘는 존귀하고 기천한 걸로 하잖아. 얘는 되게 우월한 거고 얘는 낮은 거야. 근데 이제는 그 비천한 우리를 이제 막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막 그 이상적인 살인들을 도축했던 그 막 쫓아냈던 그 후세들이 이제 없잖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우열 관계로 비천하고 존귀한 관계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현실이야. 그래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특수할 뿐이야. 그렇죠? 그게 이통기국입니다. 자, 다시 주자 말입니다. 본연지성은 오직 이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비필지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자, 요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기질지성이 이와 기질지성이 얘가 2 플러스 기죠. 2 플러스 기인데 온연지성은 이 그 자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랑 여기 있는 이가 이황은 다르다고 봤어. 여기 있는 이 따로 있고 기질성이 그냥 이가 있고 그게 기에 뭉쳐서 따로 있는 건데 얘는 이 이가 요 이로 본 거예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볼 수는 없죠. 주자가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를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기질성 안에 있는 이는 이가 본연지성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게 기가 혹은 이가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일단 6번은 7.4 4단이라고 해보세요. 7.4 4단. 아까는 7점과 4단을 분리시켜서 대립관계로 파악한 건데 지금은 7.2 4단을 포함시켜가지고 그 종속관계로 파악한 거예요. 7.2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는 발현할 수가 없어. 움직이는 건 뭐? 에르메스 백만 움직일 거예요. 맛을 내는 거는 오로지 볶음밥의 참기름과 뭐 설탕, 뭐 소금만 맛을 내는 거야. 이제 레시피는 맛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의 발현 능력, 작용성이 부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기론인 거야. 참고로 모든 그 성리학적 입장에서 이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리학자잖아. 이가 존나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기를 대등하게 봤기 때문에 주기론이야. 기를 더 후원하게 봤다는 아닙니다. 이조차. 서경덕이라고 있어요. 서경덕은 지금 완전한 주기론이라고 주기이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한 명 있긴 합니다.
빨리 땡기십시오. 네. 두 번째 페이지. 에어컨 트는 건 어떨까요? 어딨니? 어때요? 어? 두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뭐 줄려? 족같은 꺼졌니? 네. 나도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실정이 하나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까 기준이성 E 플러스 긴데 이게 그대로 기준이성이 그대로 원래 다 칠정이라고 기준이성이 기가 가란 거잖아요. 그대로 칠정이 갑니다. 칠정이 넓은 개념이 된 거고 이게 칠정이죠. 그리고 본연지성인 이가 요 안에서 어떤 부분으로 칠정이 움직였을 때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면 이게 다 단위 됩니다. 이게 기의 발현 중 기의 발현 중 순서한 부분이 여기도 기의 발현이거든. 기만 발하니까 기의 발현 중 가선 가악한 부분 인심이죠. 왜냐면 조심이고 인심인 부분이 실정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 그 이황 같은 경우는 이와 기의 순서나 부분이 같다고 봤다 다르다고 봤다. 누구야? 이황 같은 경우는 기의 그러니까 그 칠정의 순서나 부분이 있잖아. 그 가선 가악한 거니까 그게 사단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같다고 본 거예요. 그런 것도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번은 그래서 기, 발, 이승, 1도 설입니다. 기가 발하고 이는 타는 것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발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 발 나오는 거 전 윤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 황밖에 없습니다. 이가 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자, 뭐 맹자, 공자 앞에 당연히 그런 것도 없었고 주자든 양명하든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는 오로지 이 황만 발한다. 자, 그래서 8번 사단은 기발 2승이고 7정도 마찬가지로 기발 2승입니다. 8번, 9번 다 기발 2승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제 요게 이 2의 특징적인 키워드로 좀 가끔씩 나와요. 바라는 것은 기고 이는 뭐예요? 그렇지. 바라는 까닭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까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한 80% 확률로 이입니다. 밑에 그림을 봅시다. 그림에 블로그에서 그림 온 건데 뒤에 있는 게 영혼 같은 뭐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얘가 2고요. 그래서 기가 혼자 움직일 때 그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릇 비유 기억했죠? 그릇으로 비유했다 그랬잖아. 이와 기를 얘기할 때 이가 그릇 속의 물과 그냥 물로 여기 그릇이 달라질 때마다 다 모양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통 기국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것이다. 그렇지. 물 자체가 움직이지 않잖아. 물이 움직이는 거는 그릇이 움직이니까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만 발한 거야? 그릇만 발한 거야. 기만 발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자, 그리고 수양론에서는 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기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기지를 교정하는 게 기지를 이렇게 바르게 고치는 게 인간이 수양하는 데 되게 큰 개념으로 봤어.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기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기지를 바르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전천리 거인욕 할 때 미리 얘기를 했었죠. 거인욕의 부분입니다. 거인욕. 천리를 따르는 거야. 얘기를 추구하는 거고. 근데 얘는 뒤에 영향력을 좀 강조했던 학자니까 교기질에, 그러니까 거인욕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거예요.
인욕이 그거잖아요. 그 인심이 사욕에 빠질 때 인욕 사욕으로 흐를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좀 보존해라. 기의 역할을 강조한 거죠. 거기 집중하자는 거고. 그리고 아까는 이황은 경만 얘기했어요. 경을 실천해서 얻는 경지가 성이야. 얘기했지, 준서야. 기억납니까? 아니 이거 주자 때부터 내가 얘기를 했어. 미리 그러다 쓴 거야. 근데 이황은 아까 정치적 상황이 별로 안 좋았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학자였고 그래서 공부만 하는 거고. 그래서 경의 상태 이런 거만 하고. 근데 그거를 실천해서 어떤 도덕적 상태인 성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계속 개혁 외치잖아요. 실천 외치는 거야. 그래서 성에까지 이르는 거. 자, 12번은 경이고 13번이 성에 저거 빈칸이 들어가야 되는데 13번 성 고쳐놓을게요. 성이 돼야 돼요. 13번이 성에 이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파가 집권을 했잖아요. 분당 정치가 흔들리고 있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살인파들이 뭔가 훈구파들이 부정부패로 타락했던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경장입니다. 경장. 고칠 경자의 꿀장자인데 원래 그 유교 경전에서 나오는 의미로는 검은고 줄을 고르는 걸 뜻한대요. 고치는 거죠. 검은고 소리가 잘 나도록. 그것처럼 사회 개혁 자체가 막 낡아가지고 줄이 느슨해질 수 있잖아. 그걸 팽팽하게 해서 조이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내도록. 그게 경장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다른 말로 쓰이거든. 가보 개혁을 요새는 교과서에 그냥 가보 개혁이란 말이 좀 익숙해져서 나오는데 예전 교과서에는 가보 경장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13번이 경장이고 경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입니다. 무조건 이. 그리고 이게 어디로 영향을 끼쳤을 거 아니에요. 개혁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실학사상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밑에 14번 무실인데 무는 힘쓸 무자예요. 그리고 실은 실질적인 것. 그러니까 실자고 실질적인 것에 힘을 쓴다. 둘 다 경장이든 무실이든 둘 다 실학사상으로 증될 수 있는 사상.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맨날 이런 게 어렵죠. 개별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서 비교하는데 막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골라내는 게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황이든 이이든 일단인데 이기 이원론으로 봐요. 이기 이원론인데 일원론적이다, 이원론적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이기 일원론, 이기 이원론으로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와 기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서경덕 같은 학자가 말해드렸다. 비는 없고 오늘 세상은 기뿐이다. 비 이론론 이런 걸 주장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이론론을 쓰는 거지. 이와 기가 대립적인 존재라는 걸 넣는 순간 어릴 땐 이게 이원론이야. 근데 얘는 완전 떨어져 있고 얘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1번은 이기 이원론 이원론 쪽 이기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2번 이기 이론론 쪽에 이기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둘로 나눠서 봤다. 같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정로가 이황은 3번 뭘 강조했니? 이기불상 잡이야. 윤우야. 자, 2는 이기불상 리를 강조했다. 3번은 이기불상 잡이고 4번은 이기불상 리입니다. 자, 5번은 이귀기천이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이존기비적이고 이존기기. 이는 존기하고 기는 비천하다. 그리고 이사상 아까 두 개 빈칸 뚫어놓은 거였어. 이사상이 지금 이기징유랑 또 이통기구 그거 두 개입니다.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5번이 두 개. 5번이 두 개인데. 내가 이거 사실 10분 전까지 작업했거든요. 10분 전에 완료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좀 어떡하나 할 수 있을 때 다음 주에 또 인쇄 올 때는 고쳐오겠습니다. 5번 네. 자, 그리고 사단 7정론에서 이황은 무슨 설이었다? 이기호발설이다. 7번 이기호발설이고요. 이기호발설은 사단은 뭐다? 뭐가 말한 사단은? 이발기수. 그렇지. 사단은 이발기수. 그다음에 9번 7정은 기발 이승이야.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발하니까 호발이죠. 자, 10번은 이이네요. 이이는 무슨 선이야? 사단 7정론에서? 기발 이승이 리토승. 왜? 사단도 기발 이승이고 7정도 기발 이승이니까. 10번은 기발 이승 1도고요.
11번은 기발 이승, 12번은 또 기발 이승. 자, 아까 그 사단 7점 그림 그릴 때 이황은 분리시켜서 본 거 그걸 아까 뭐라 그랬다고? 7점 대사단입니다. 대립하는 관계죠. 7점 대사단.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아까 7점이 사단을 포함하고 있었네. 7점포 사단, 줄여서 7포 사라고도 불러요. 7대 사라고도 부르고 7포 사라고도 부릅니다. 7점. 저희 교과서에 7포사가 돼 있어요. 아, 그럼 7포 사라 외우십시오. 여튼 뭐 같은, 근데 뭐 7점포 사단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틀리다고 적진 않을 거예요. 주관식이라고. 근데 뭐 같은 말인데 교과서 용어로 조금 더 뭐 적으면은 뭐 판정 시비가 적겠죠. 7포 사고요. 자, 그리고 이황은 경세로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방법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할 것인가, 이게 경세론이야. 근데 얘는 학자랬지. 그래서 뭐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임금한테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뭐 덕으로 다스리면은 백성들이 따라올 것이고 사악한 군부 세력처럼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경세론이라고 하고요. 따로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는 이게 실천적인 성향을 가지는 거죠. 아까 무슨 론이었어? 고치자, 개혁하자. 경장론이야. 15번은 경장론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훨씬 많았거든. 처음에 막 자료 조사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들 때는 원래 이황은 뭐 성악 10도, 여기는 뭐 성악 집요, 여기는 뭐 만원봉사, 뭐 수비법 이런 거 개혁론 제기한 것도 막 넣었다가 그냥 안 나와서 뺐어요. 알 필요 없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만 줄인 거니까 여기 다 외워야 돼. 그리고 16번 이황은 뭐만 강조했다? 뭐만? 경만 강조했다. 그리고 17번 2는 17번 18번 뭐와 뭐를 강조했다? 둘 다 했잖아. 둘 다. 경과 성을 둘 다 강조했습니다. 여기 성 한자 외우세요. 본성할 때 성자랑 한자가 다릅니다. 자, 경의 수행 방법. 이황의 경의 수행 방법 3개 있었죠. 아까 다 외우세요. 이것도 주일구저, 정점수, 상성성까지 이황이 강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개념이 나온 거는 주자 때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 시기에 송나라에서 이미 남송 시기에 이미 이런 수양 방법들이 퍼져 있었는데 이게 윤사 교과서에는 사실 거기는 잘 언급이 되지 않아요. 윤사 교과서가 시험으로 나오는 파트는 얘네들이 이황 파트입니다. 이황 파트. 이황이 더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 경장의 강도 아까 두 개 뭐 있었지? 경장과 무실입니다. 22번 경장, 23번 이거 교기질 기질을 고친다. 이것도 개혁을 하자는 거잖아. 인간이 그 사육으로 물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채찍질 해가지고 바꿔야 나가야 되는 거죠. 교기질과 그리고 실질적인 것에 힘써라. 개혁이죠. 개혁. 경장의 방법. 교기질과 무실입니다. 무실. 밑에는 이지영 선생님이 적어놔가지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황의 사상은 위정 특사도 항일운동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거고요. 왜 항일운동 막 이런 느낌 자체가 좀 조남주의적 성격을 떼요. 이 나쁜 이제 우리 조선을 침략한 나쁜 일본을 몰아내자 이런 사상이니까 이를 강조하는 거고, 이황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 이는 실학 사상, 개화 사상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애국 개몽 운동 라인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황은 저기 그 독립의병 운동 뭐 이쪽 라인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공통점 기억하세요. 좀 공통점. 성리학의 기본 입장을 다 긍정합니다. 공통점 이거 왜 애들이 헷갈리면 이황이랑 엮어서 나올 때도 있고 성리학이랑 나올 수 있으니까 양명학, 성리학, 그다음에 이황, 이 막 정량이 막 다 짝꿍이 되니까 애들이 내정지가 아주 틀린다고. 근데 이황, 이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예요. 그죠? 그래서 성리학의 원래 입장들은 다 긍정하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정량용이 막 일부 예외로 나오는 건 걔네 특징에서만 따로 보는 거고, 나머지는 별 말이 없는 건 그냥 다 공통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기본 입장, 기는 유형 유의하죠. 유형 유의다. 유형 유의로 고치. 바빠가지고 검토를 새로 못했습니다. 10분 전에 완료했기 때문에. 자, 사단 7전은 모두 감정이죠. 야, 그 희지야. 네? 오랜만에 해봅시다. 자, 심은 어떻게 나누냐? 성리학 심은 성과 정으로 나누죠. 성은 뭐고? 처음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임마. 성은 뭐고? 본성이죠. 본성. 네. 정은 뭐야? 뭐요? 정이요. 감정. 근데 이 성과 정이 그 이에 좀 속하는 거랑 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었지. 네, 이 기론이잖아. 세상 만물의 이와 기를 이루어졌지. 자, 윤호야, 성은 뭐고? 본성. 정은 뭐고? 본성. 기는 뭐고? 성은 뭐고? 본성. 기는 뭐고? 본성. 본성. 기는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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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성
본연지성. 그렇지. 본연지성이 뭐였어요? 본성. 그지. 이게 본성인데 성리학에서는 이 본성을 뭘로 본 거지? 이치. 그죠. 이치고 사덕이죠. 사덕. 인의지예요 이게. 인의지. 기는 기질지성. 그치. 기질지성이지. 정은 이 본연지성이 발생한 게 4단이고 이게 4덕이 발생한 게 4단이잖아. 기는 7점. 7점. 그래서 단서설이죠, 여기까지. 단서설. 요게 그 사덕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서가 4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 썼자 단서 단자에서 4단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4단 7정이 모두 정에 속한다. 성리학의 공통 입장이야. 당연히 이왕 2까지도 긍정합니다. 이런 거 애들이 근데 이 4단은 뭔가 순선한 느낌이니까 정 이런 거보다는 성 이런 걸 어울린다고 본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하나 헷갈려서 틀려요. 둘 다 감정이에요, 둘 다 감정. 그리고 4단은 순선 무학하고 7정은 가상 과학하다. 이건 성리학 때 기본 입장이에요. 그리고 4단은 사덕의 단서다, 단서설이니까. 그리고 사덕은 선천적이고 천리로서의 본성이다까지. 그리고 그 4단 7정 논쟁에서는 뭐야? 둘 다 기는 무조건 그러니까 7정은 다 뭐가 바란 거야? 다 기가 바란 거야. 2가 바라는 것만 4단이 이황이라고 본 거고 여기 그 7정 기발 2승은 다 똑같이 봤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정은 기가 바라고 2가 큰 것이라는 것도 공통점으로 알아두세요. 넘어갑시다. 애들 이거 이황 선지 나오면 틀린 뭔 줄 알아? 왜냐면 기발 2승 1조선을 하다니까 7정이 기가 바랬네, 기가 바라면은 이황 아닌 줄 안다고. 이황 맞습니다. 2만 바란 거야, 2만. 4단이 2가 바란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약용입니다. 정약용도 좀 짧게 배경 설명을 해요. 엄청 짧게. 정약용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정약용이 어느 시대 사람이야? 조선시대 사람이죠. 근데 조선 중 몇 세기 사람이었지? 알고 있니? 정조가 후기지. 정조가 몇 년에 뒤졌어? 7세기. 18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18세기랑 19세기 걸친 사람이야. 그래서 정조 때까지는 정약용이 나름 승승장구했거든요. 잘 나갔거든요. 근데 정조 죽고 나서 이제 정조 비호가 없으니까 그 천주교 미전 영향을 실제로 받았어요. 남인 세력인데 그때 당시 노론 집권기였기 때문에 남인은 정치적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 세력이었어. 그래서 약간 소외받은 사람들이 천주교 널리 좀 믿거든요. 보통 학문으로 처음에 연구하다가 신앙으로까지 믿어요. 왜? 우리는 소외 계층이잖아. 근데 기독교적 가르치면서는 만물을 모두 평등하게 사랑하라 그러지. 그래서 남인들한테 좀 기독교가 아름아름 퍼지는데 정약용 형제들이 전체적으로 기독교 믿었다는 명분 때문에 사약도 한 명은 죽고요, 2명은 귀양 가죠. 그래서 자산어보 자기 형인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가지고 자산어보 쓰고 막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사상 시기에는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 그리고 그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일본에는 무슨 사절이 갔지? 알고 있니? 일본에는? 그러니까 그 일본에는 임진왜란 끝나고 무슨 사절이 가고? 역사 문제죠, 역사. 무슨 사절이 가고? 통신사. 그리고 중국으로는 병자호란 끝나고. 고빙사. 고빙사는 미국에 간 근대 사절이고. 연행사. 연행사 나가지고 그때 당시 막 전래되던 그 서학도 그래서 들여온 거야. 자명종이라든가 천리경이라든가 세계지도라든가 생각보다 청나라 문물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된 게 서구 문물 영향도 큽니다. 서구에 발전된 문물이 청나라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거 신기한데? 그래서 정약이 거주기 만들었잖아요. 그런 문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막 이때 당시 그 세도 정치 시기야. 정조가 때까지 좀 잘 나갔는데 정조가 좀 죽고 나서는 나라가 좀 막장으로 치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라 가지고 도덕적 하늘관이 약간 좀 흔들리기 시작해. 이전까지 성리학의 하늘은 뭐였다? 무슨 하늘이었어? 성리학의 하늘은? 그렇지, 도덕천이었어. 도덕천이었거든. 그 얘기했잖아. 그 엑스트라 1이 사도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러면서 죽잖아. 유교적 하늘관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막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막 엎어퍼 치면서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러면 싸우지 않잖아. 그죠? 이게 유교적 세계관을 탈피한 거야. 왜?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 예전에는 가뭄이 들면 왕이 뭐 했어요? 제사. 기후제를 지냈어. 제사. 왜? 제사죠 제사. 아 비가 내리라고 오는 이게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거지. 왜 근데 기후제를 지냈던 거지? 하늘이 내 덕이 부족해가지고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야 된다는 개념을 생각한 거지. 맞죠? 근데 우리는 뭐 대통령이 기후제 지내지 않잖아. 가뭄 된다고. 그죠? 서구적 자연관이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늘관이 바뀌어요. 여기 정형의 본성으로 있죠. 봐봐 조금 전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도덕적 하늘이 두 개로 바뀝니다. 인격천과 이 인격천이 야훼거든요. 근데 야훼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아. 민감한 문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 인격천이 상제라는 단어로 나와요. 상제. 옥황상제. 플러스 자연현상 쪽으로 쪼개질 겁니다. 이런 개념을 미리 좀 배경으로만 깔고 이해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도덕적 하늘관이 무너졌어. 세도 정치가 막 도래하던 시기야. 정약용이 그 유배를 한 30년 넘게 가 있었거든. 그러면서 책을 겁나 많이 쓴 거지. 문민시에서 막 이런 거 책. 그래서 막 혼자 있으면서 이 조탄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막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학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약간 회의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이런 관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냥 기호입니다. 기호 1번 기호예요. 근데 여기서 기호는 뭐냐면 뭘 기호식품이라 그러지? 기호식품. 연우야 너 방학 때 많이 핀다 그랬던 그 뭐예요? 담배가 뭐라 그래? 기호식품이죠. 기호식품.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기호라 그래. 그래서 성은 뭐야?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그냥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 자연적 본성일 뿐이다. 이끌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까지 인간의 본성은 뭐였어? 유교에서 인간의 본성은 도덕성이야. 도덕성. 인간의 본성은 인의 예지입니다. 사도덕이지. 그게 본성이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인간은 그냥 어떤 것을 조금 더 좋아하는 마음일 뿐이야. 괜찮죠? 그래서 이 기호를 둘러놨습니다. 정약용이. 첫 번째는 영지의 기호라고 쓰세요. 영지의 기호. 이 영지의 기호가 약간 그래도 완전히 성리학 영향을 탈피하지 못했어요. 얘도 실학자지만 실학자가 원래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 영향을 받아서 이걸 이제 서구적 세계관에 좀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논리야 이게. 첫 번째는 영지의 기호고 이 영지의 기호는 3번 천명지성이라는 용어로 나올 때도 있고요. 도의지성이라는 용어로 나올 때도 있어요. 3번은 천명지성이고 4번은 도의지성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의 기호 혹은 천명지성 혹은 도의지성은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거냐면 5번 선을 좋아하고 6번 악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 이거 언제 나왔었지?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랑 비슷하다 그랬어. 오 맞아요. 양명학적 양지 개념이랑 비슷하지. 그럼 같이 둘 다 맞아. 양지 개념으로 이 표현이 나올 때도 양명학 O 칠 수 있고요. 정약용의 영지의 기호할 때도 O 칠 수 있어. 같은 용어가 설명이 같아요. 비슷해요. 유사해요. 개념적으로. 괜찮지? 이게 영지의 기호고 이거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이 뭐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한대요.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배가 뭐 너무 기근이 들고 애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굶어 죽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하실 수 없으면 자기 새끼를 물어 죽여서 내가 그걸 섭취하는 뭐 동물도 있답니다. 인간도 네. 인간도 있어. 사실 일본에서 마키바라고 속가내기라고 하거든요. 영아 사례가 전 근대까지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좀 영아 사례가 관습으로 계속 지속이 됐어요. 이거는 모든 민족 공통이에요. 이게 어디 반영돼 있냐면 산후 우울증이 그거야. 산후 우울증. 내가 얘를 낳아가지고 둘 다 굶어 죽는 거지. 굶어 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얘를 빨리 죽여야 되는 거지. 근데 모성애만 가지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울증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회임 이런 게 없었잖아. 애들 많이 낳던 시기니까. 맞죠? 근데 그거를 유교에서 뭐라고 한 거야? 인간의 본성이 도덕성이니까. 걔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해가니? 그렇게 봤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그냥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야.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주권, 그다음에 자율성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 이거는. 그리고 7번은 형구의 기호라고 적으세요. 형구의 기호. 그리고 형구의 기호는 8번 기질지성 개념입니다. 기질지성. 여기 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성리학 이황 이 거기 기질지성, 본연지성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네 형구의 기호래. 이 형구의 기호는 뭐냐면 9번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저 희지야 저 해석해 보세요. 나덜리 인간 비로소 동물. 인간뿐만 아니라 그렇죠. 위에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고 원래 인간이지. 그리고 인간 동물 포함해서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형구의 기호야. 그러니까 본성적인 거예요. 본성적인 뭐 쾌락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번식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자고 싶거나 그런 걸 다 이 형구의 기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형체 형자에 몸 구자를 써요. 거부할 때 그 구자입니다. 몸집이 크다 할 때. 그래서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다 느낄 수 있는 기호야. 근데 어디가 좀 더 도덕적인 개념이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개념이겠니? 영지의 기호겠죠. 영지의 기호. 자, 근데 이제 그 11번 욕구라고 해놓고 이전에 성리학에서 공자, 맹자, 순자, 성리학까지 욕구는 어떤 개념이었어? 욕구라는 거는 절제의 대상이었어. 그렇죠. 제건 아니에요. 과욕이 됐죠. 맹자는 과욕. 그래서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야. 왜? 욕구가 인간을 잘못 이끌기 때문에 인심이 사욕, 인욕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정약용이 본성의 정의를 바꿨어. 뭘로? 기호로 바꿨어. 어떤 것에 이끌리는 성질이야. 근데 욕구는 이 어떤 것에 이끌리는 성질로부터 욕구가 출발하거든요. 이거 이해갑니까? 어떤 것을 내가 욕구한다 그러면 뭐에 이끌리니까 경향성이 있으니까 기호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쾌락이 뭐도 포함하냐면 영지의 기호의 도덕적인 개념까지 욕구가 포함되는 개념이야. 이해가요? 내가 선을 해가 남을 돕고 싶은 마음도 욕구일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영지의 기호까지 도덕적인 개념까지 욕구의 의미로 합계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성리학자를 통틀어서 가장 욕구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학자야. 밑에 있죠. 11번은 욕구인데 선을 좋아하는 영지의 기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욕구가 없다면 천하의 수많은 일에 해당할 수 없다. 욕구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뒤에 보면 있어요. 이익에 밝은 자의 욕구는 이익을 쫓아서 대투를 나간다. 이건 형구의 기호에 가깝겠지.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근데 밑에 뭐도 있어? 의리에 밝은 자의 욕구는 도의에 따라 대투를 나간다. 영지의 기호까지 포함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그 욕구를 긍정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밑에 봅시다. 자, 덕론주가 하면서 아까 그 과학 기술을 들어오면서 요 얘기를 그립니다. 도덕천. 도덕적 하늘이, 도덕천이 둘러나는데 이 상태는 사실 야훼입니다. 야훼.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는다 그랬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독교 사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사상을 보면은. 그래서 이 인격천이 뭘 내려주냐는 사람한테 자주지권을 내려줘요. 자, 인간은 아까 좋아하는 것에 이끌리는,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네. 카드 맞춘 사람. 그 네. 정대교 박민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명 네, 3명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민교 다시 박민서 또 송중기 학생.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이거는 상제로부터 부여받는다고 하거든요. 자주지권은. 우리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지만 치킨 좋아하잖아요. 무슨 치킨 제일 좋아해요? 주서. 프링클, 프라이드, 양념 3개 중에. 그렇죠. 근데 프링클을 제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근데 맨날 프링클을 먹다가 가끔씩은 뭐 양념을 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씩은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야, 인간은. 그렇지? 근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상대한테 받는 거야. 그렇지? 인간의 자율성.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이 그 선을 행하는 거는 하늘의 셔틀이어서 하늘이 도덕적 개념이기 때문에 하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선을 행하는 거는. 그렇지? 근데 이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주체, 내가 악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내 능력, 내 자주성을 발휘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율성이 더 강조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 자주지권, 이게 기독교적 의미의 사실은 자유의지 개념이랑 되게 유사해요. 자유의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주방됐잖아. 그게 인간의 원죄였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유교에서 이런 개념이 나오진 않거든. 아마 기독교 사상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유교의 도덕성을 부정하고 인격심, 혹황상대로 되어 있는데 이 야훼 같은 개념이나 그리고 자연현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도덕성이 없어요. 왜? 원래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준 거거든. 근데 하늘이 그냥 자연현상이라며. 인격심은 그냥 요거만 줬다는 거야. 야훼가 자유의지만 준 거지. 그래서 본성은 기호이지 도덕성이 아닙니다. 영지의 기호가 내가 선을 좋아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도 그것 자체가 도덕성은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괜찮죠? 그리고 12번 자주지권이라고 쓰세요. 상대로부터 부여받은 스스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3번 단시설이라고 써보세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개념이고요. 정약용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단시설이에요. 자, 사단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진 것으로 봤어요. 사단이 뭐였습니까, 유미야? 사단. 사단 정 정이죠. 정인데 사단이 구체적으로 4개가 뭐였어? 수사시 그렇지, 측수사시였잖아. 근데 그 측수사시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약간 기호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해요, 정영님은. 내가 어린애를 보면 불쌍한 마음을 얻잖아. 그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드러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드러나는 마음인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데 예라는 거나 혹은 뭐 힘이라거나 지라거나 의라거나 이런 거는 원래는 어땠어요? 하늘이 선천적으로 부여한 거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하늘이 없잖아. 도덕적 하늘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얘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걸 부여하던 그 하늘 개념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뭘 통해서?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사단이 시작이 되는 거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효자가 되는 거는 왜 효자가 되는 거야? 하늘이 나한테 부여해가지고 효심을 넣었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있다고 해서 걔를 효자로 부르지 않잖아. 내가 효심을 실천해서 부모님 오시면 안마도 좀 해드리고 아니 뭐 힘든 거 없으냐고 막 안부도 좀 보내드리고 전화도 한 통 하고 가가지고 뭐 심부름도 좀 하고 해야 걔를 효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지? 효심이 실천돼야 그제야 효가 완성되는 거야. 예절 있는 행동을 해야 예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전까지는 야, 이거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고 사단이란 마음은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서다. 그게 단서설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부른 거지. 단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 사단은 그냥 시작일 뿐이야. 시작할 때 시작.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단시설을 주장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사덕은 여기서 이거는 사덕이 이거밖에 없어. 아니구나. 이 순자도 후천적으로 했구나. 순자랑 정약용밖에 없습니다. 사덕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 거야. 괜찮죠? 왜 순자는 왜도 얘 형성돼야 될까? 사덕이. 그 하늘이 왜도 자연현상이야, 맞죠? 순자도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성악설이죠. 성악설. 타고난 인의 예지가 없죠. 성악설인데 어떻게 타고난 인의 예지가 있어? 그래서 얘도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세요. 정확히 성악설이에요. 뭐? 성악설이라고. 순자는 성악설이지. 순자예요. 순자. 그러니까 사덕이 형성된다고 본 거는 정약용이랑 순자밖에 없어요. 얘는 단시설이라서 형성되는 거고 순자는 성악설이라서 형성되는 거죠. 왜? 타고날 때 인의 예지가 없으니까. 성악설이면 당연히 인의 예지가 없겠지. 자, 그래서 사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게 중요하고 하늘이 부여한 도덕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니까. 내가 비록 좋아하지만 내가 효심을 좋아하니까 기분 좋잖아 사실. 막 어머니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뭐 안마해드리고 그래서 말 좋다 이러면서 가족관계 해주면 나도 기분이 좋지. 근데 그냥 몸이 피곤하고 공부에 찌들어가지고 실천을 하지 못할 뿐이잖아. 근데 실천을 해야 효도 있는 효자가 된다고. 효녀가 된다고. 괜찮죠? 그래서 사단은 사덕의 단서가 아닌 시작이고 이거랑 비교해라. 옆에 사단이랑 자주직원은 선천적인 거야. 사단은 선천적이고 자주직원은 또 선천적인 거야. 상대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인격천이죠. 인격적 하늘임.
밑에 갑시다. 요 정약용이 한 말입니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사심은 인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덕은 사심을 확충한 것이다. 근데 확충하는 상태에 미치지 못하면 명칭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충되어야 그때 인의의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괜찮죠? 그리고 밑에 맹자, 순자, 정약용을 잠깐 봅시다. 이게 내용을 어렵게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내용을 꼬아서 내면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야. 자, 도덕적 인식 능력 전부 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맹자는 그걸 뭐라고 했다? 맹자는 선천적인 도덕적 인식 능력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지. 이거 성리학에서 똑같이 가져오고 양명에서 똑같이 가져가는 개념이죠. 양지. 그 양지가 이 양지입니다. 선천적인 도덕 인식 능력. 연우야. 그거랑 양지랑 같이 나온 맹자시기에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은 뭐였어? 양능도 같이 기억해놔라.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맹자는 양지 같은 인식 능력이 있고 순자는 열했죠. 이거는 그냥 능지랬습니다. 도덕적인 건 아니지만 도덕이 뭔지는 알 수 있는 능력.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능지. 이게 여였습니다. 여. 그리고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가 이거 도덕적인 게 뭐고 그래서 그걸 이끌리고 그런 마음이니까 이것도 선천적 도덕 인식 능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명 다 도덕적으로 인식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근데 사단의 정의가 뭐였죠? 사단? 타고난 도덕심이야. 사단 자체가 타고난 도덕심이기 때문에 맹자랑 정약용은 타고난 도덕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정약용도 영지의 기호가 있으니까. 근데 순자는 성악설이라서 사단 자체가 없어요. 왜? 갔다 오세요. 순자는 사단이 없고요. 그리고 맹자와 순자와 정약용이 사덕은 맹자는 선천적으로 갖고 성선설이니까 순자는 부천적이라고 갖고 성악설이니까 정약용도 사덕이 부천적이라고 갖죠. 단시설이니까. 그렇죠? 요까지 하면 주요 개념들을 다 본 겁니다. 문제를 뒤에 넘겨가지고 OX만 보고 마칩시다. 시험 범위 다 뺐고 다음 주에 2차 시험 볼 겁니다. 2항부터 볼게요. 자, 2항은 이기불상리를 부정하고 이기불상자를 증명하였다. 맞니? 네. X. 왜 X죠? 이건 아니죠. 부정이 아니라 강조한 거죠. 강조. 이기불상리보다 이기불상잡을 강조한 거지 이기불상리를 부정한 건 아니야. 자, 2항은 두 번째 기쁨, 슬픔, 노용 뭐예요 이게? 칠정이 뭔지 알아야 돼 얘들아. 그래서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 그럼 기쁨, 노용, 칠정 종류가 이런 거라는 걸 모르면 이게 칠정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칠정이라고 내주면 쉽게 내주는 거죠 사실. 그죠? 희노애구 애오욕이라는 단어를 그게 칠정이라는 게 알고 있어야 이런 선지를 볼 때 이황은 칠정에는 이거 쉽게 나온다. 칠정이라고 나오네. 이거를 어렵게 내면은 기쁨, 슬픔, 노여움에는 이런 거 나와. 칠정이라고 안 줘요. 쉽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기쁨, 노여움 등에는 칠정에는 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맞습니까? 이황인데 X. 왜 X지? 가상과. 그렇지, 가성과학하니까. 물론 이 사단의 순선 무엇과 다르긴 하지만 여기 가성과학에도 선이 있지. 칠정에. 그래서 X입니다. 자, 3번 이황은 이에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것은 경의 목적을 본다. 맞니?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성리학자 전반적이에요. 이거는 성리학에 넣어도 맞는 선지야. 이해 가지고 이에 따라 행위하는 거 강조하잖아요. 경의 실천 강조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리고 왜 이렇게 근데 이황 선지로 이게 나왔냐면 이황이 경을 강조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줄 이루니까 그런 거예요. 4번 이황과 이의 공통점이네요. 미워하는 마음에도 이와 기는 언제나 함께 있다. 맞습니까? 자, 이게 그거야. 아까 말한 거. 그치? 미워하는 마음 뭐야? 히, 노, 에, 부, 에, 오, 요에서 증오하다. 그치? 오야, 오. 미워하는 마음에도 오에도 이와 기가,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칠정에 이와 기가 함께 있니? 맞아야지. 칠정에 기가 함께 있으니까 이황 이가 똑같이 그렇게 봤습니까? 둘다 주말이시나? 아니, 이황 이 공통점. 그러니까 맞죠.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데 이거는 어떤 이 기말 이승이라서 맞는 것도 맞는데 사단은 그럼 맞아요? 사단을 볼 때 이와 기가 함께 있다고 봤으니까 이황이 아니. 이것도 맞아. 왜? 맞네. 이 자체가 아니라 이의 발현이고 이발 기수잖아. 그래서 사단이든 칠정이든 이황이든 이이든
4단 2 7점 다 모든 만물이 2와 B가 함께 있는 거예요. 발현 주체가 뭔지 그 차이다. 이해가지? 그렇게까지 내면 좀 어렵게 되는 거야. 근데 넘어가서 5번. 이왕은 2와 B 중에서 주제성을 지니면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았다. 자, 주제성을 지니는 건 누구야? 아니지. 주제성이라는 단어는 위에 올라탄다는 얘기야. 주제한다. 주제성을 가지는 건 이입니다. 근데 주제성을 가지면서 이가 바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왕이 그렇게 얘기했니? 네. 그렇지. 왜? 얘는 이발 기수니까. 그래서 봅니다. 이와의 차이점으로 맞는 설명이겠죠. 자, 그리고 이가 바란 4단은 선하며 B가 바란 7점은 악함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왕이 이를 비판할 수 있겠니? 이가 바란 4단은 선하며 B가 바란 7점은 악함을 모르고 있다. X. 틀렸지. 틀렸으니까. 무조건 악하지. 그렇지, 그거예요. 맞아. 가상 과학이기 때문에. 이황도 7점을 비천하다고 보긴 했지. 근데 비천하다는 게 악하다는 건 아니야.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꼬아서 냅니다. 이 모의고사에다가 이게 막 2020년 3월 학평에 나온 거예요. 7번 4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라서 드러난 성임을 간과한다. 많이 이에게 비판했네요. 정확하네. 그래, 그래서 틀렸어. 성이 아니라 정으로 고쳐야 돼요. X입니다. 이왕 이 문제가 원래 좀 까다로워요. 넘어갑시다. 2입니다. 자, 2는 기쁨은 선으로, 슬픔은 악으로 드러나는 정이라고 본다. 2는 기쁨은 선으로, 슬픔은 악으로 드러나는 정이라고 본다.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X. X인데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거 희노, 애구, 애호욕에 들어가는 감정이거든요. 7정이거든요. 둘 다. 7정은 가선 가학해서 악으로도 될 수 있고 선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지만 남을 죽여서 얻는 쾌감, 기쁨은 악이죠. 그지? 그리고 뭐 슬픔, 뭐 하면 슬픔은 선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바뀔 수 있는 건데 슬픔도 선이 될 수 있고 기쁨도 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가선 가학한 거고 그 자체만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요 얘기는 기쁨은 선으로, 7점이 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거 선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는 그 뭐냐 측수사시가 들어가야 돼. 측은지심이 뭐 선으로 여기 개념도 안 맞나? 근데 이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선, 악 둘 다 될 수 있어서 틀린 개념이에요. 1번은. 2번 2는 4단은 7점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본다. 맞니? 2가 X. 5지 5. 아. 왜? 항상 같이 있으니까 75, 4지. 그래서 분리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5입니다. 2는 4단은 7점을 겸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본다. X 반대로 바꿔야죠. 7, 4니까 7정이 4단을 겸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 2는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연의 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맞니? 봅니다. 이거 그냥 교기질 얘기하는 거예요. 낚시를 너무 많이 당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교기질입니다. 교기질. 기질이 싸고 있는 거는 성을. 그래서 그 성이 회복하려면 기질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2는 선한 정뿐만 아니라 악한 정도 기가 바란 것으로 봤다. 맞습니까? 네. 5지 왜? 모든 건 무조건 그냥 다 기가 바란 거니까. 성은 아니구나. 하여튼 모든 게 다 기가 바란 거야. 기가. 자, 6번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절한 것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너네가 해석이 안 돼서 일부러 넣어놨어. 2는 7정이 중절한 것을 4단이라고 했는데 중절이란 거는 절도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절도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중절할 때 그 중이 가운데 있다고요. 절은 끈을 연다는데 절도란 뜻이야. 그래서 상황에 맞게 드러나는 게 중절하는 거예요. 7정이 상황에 맞게 드러나는 게 4단이니? 라고 물은 거야. 맞습니까? 2가 그렇게 봤니? 아니요. 그렇게 봤죠. 네? 이게 7정 중에 선한 부분이 4단이었잖아. 그러니까 7정이 중절한 게 상황에 맞게 드러난 게 절도에 맞게 드러난 게 4단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중절이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들어봐서 그래. 그러니까 안 봐서 그래. 그러니까 7정이 옳은 방향으로 잘 드러난 게 발현된 게 4단이라고. 7정 중 선한 부분이니까 4단. 맞죠? 그럼 선악이 망했다.
아까도 요거는 기죠. 요거는 또 아까다 그냥 아까다 그러면 안 돼. 얘는 기기 때문에 가서 다 할게. 얘는 순서네. 얘는 기잖아. 이 기가 발현한 것 중에 선한 부분인 거야. 맞죠? 이긴 인데 이는 어디서 발현된 거야? 기에서 발현된 거야. 기만 발현하니까. 아, 사다리. 그지? 7번 이는 이왕과는 달리 기를 제어해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X 왜 X입니까? 이황도 기는 그러니까 이가 그거를 좀 더 집중했기 때문에 키워드로 교기질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황이라고 성리학자 아닌 거 아니잖아. 성리학자의 기본 주장입니다. 거인욕이에요. 거인욕. 기질을 다스려라. 사욕으로 빠지는 걸 막아라. 이 얘기. 자, 이황에 대한 이의 비판입니다. 기가 말하는 근거는 이의 동정임을 간과한다. 동정이 움직이는 거. 맞아. 움직이는 거야. 기가 말하는 근거가 이의 동정이다. 맞아요. X지. 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래서 X고요. 자, 이가 이황을 비판하는데 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까닭일 뿐임을 간과한다. 맞니? 네. 그렇지. 까닭이라는 단어 나오면 뭐랬어? 이예요. 이황은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하는 까닭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만 씁니다. 10번 이황과 이의 공통점이네. 남을 측인히 여기는 정의 근본 이게 뭐야? 사단. 측은지심 사단이에요. 사단은 성으로서의 인이다. 맞죠. 맞아요. 이게 측은지심으로부터 인이 성이 인이 이렇게 온 거잖아. 그래서 측은지심이 성으로서의 인인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약용으로 갑시다. 이쪽 파트가 좀 어려워요. 원래 미완 이 파트가. 정약용은 인간이 성이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본다. 맞습니까? X 왜 X지? 원래 있지 않아요? 인간의 성은 뭡니까? 정약용에게 기호야. 그렇지. 그래서 성은 원래 있는 거예요. 기호가 타고나면서 영지의 기호와 형부의 기호를 가진 거야. 그래서 형성된다고 보면 뭐 형성된 거야? 사덕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성이 형성된다고 해서 틀렸어요. 2번 정약용은 사단을 인간이 생득적으로 지닌 본성으로 본다. 맞니? 사단은 선천적인 거라는 맞습니까? 네. 아니야. 본성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본성은 기호입니다. 네? 본성이 아니라 기호라고요? 아니 본성은 기호잖아. 사단은 인간이 생명적으로 지닌 본성이 아니야. 그냥 타고나는 마음이지. 본성은 기호잖아. 그렇지. 근데 사단을 본성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타고난 마음이라고 하면 맞아요? 타고난 마음이라고 하면 맞아요. 진이 정으로 보았다 맞아요? 정? 그런 얘기를 안 쓰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표현하면 틀렸다고 하긴 좀 그래. 근데 그런 표현을 정연이 안 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3번 갑시다. 정약용은 인간의 자주직언이 도덕적 실천을 통해 획득된다고 봤다. 맞니? 선천적. 그치. 자주직언과 사단은 선천적인 거였어. 그래서 X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하게 되는 것이 기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맞니? 맞습니까? 공통 아니야. 이거는 선하게 되는 것은 결단 때문입니다. 자주직언을 발휘해서 선을 행하면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질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성리학, 이희, 이황 그쪽 라인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4개 남았네. 이황, 이를 정약용이 비판합니다.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뭔 말이야?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성증리라서 그지. 여기 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본성 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가 우주의 궁극적 실체라는 건 우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이 아니다. 잠깐만. 그치. 인간의 본성이 아니지. 왜냐면 이거 이해갑니까?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뭐로 봤다? 기호로 봤어. 근데 이가 인간의 궁극적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이는 궁극적 실체인데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이왕 이는 인간의 궁극적 본성이 우주의 실체고 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얘네가 알고 있을 텐데 X인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 아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 아, 그 아님을 모르고 있어서 그게 아니람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는 우주의 궁극적 일체이자 인간의 본성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네. 그래서 옵니다. 그러네. 얘네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오야. 이중 부정이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중 부정이니까. 얘가 이거만 알고 이는 우주의 궁극적 일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리학적이 있다 해서 그런 거예요. 자, 6번 이왕 이에 대한 비판이고 이는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기호임을 모르고 있다.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기호는 이는 뭐야? 이는 형성되는 거야. 사단을 통해서. 근데 기호는 본성이죠. 구분을 해야 돼요. 7번 이왕 이에 대한 비판입니다.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 능력이 주어짐을 모르고 있다. X지. 자주직원은 타고나는 거니까. 8번 이왕 이에 대한 비판이고 성은 선의 합충으로 획득된 기호임을 모르고 있다. 맞죠? 아니지. 잠깐만. 기호는 본성으로 타고나는 것이잖아. 확충으로 획득한다. 기호를 획득한다 그러면 틀리잖아. 기호를 획득하면 아니라 성이 그러니까 이왕 이한테 정약용이 비판을 할 수가 없지. 정약용이 획득하는 기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정약용은 기호가 본성이니까 타고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확충으로 뭐 획득된 기호라는 거를 정약용이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9번 이왕 이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이니까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이치야 하늘이야 그냥 입니다.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잠깐만. 정리를 한 게 좀 오래 전이라 가지고 이왕이는 입법적 실체를 보기 때문에 정약용의 하늘을 아님을 모르고 있다. 이는 본성으로서.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라고 이왕 이가 보거든요. 를 모르고 있습니다. X. 아님을 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죠. 이거랑. 이는 본성이고 입법적 실체라고 보는 거야. 이왕 이가. 그걸 아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X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그냥 자연의 운행 원리로 봐요. 이 우주의 이치는. 그래서 오히려 정약용을 비판하는 멘트가 뭐하는 이는 본성으로서 입법적 실체가 아니다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는 본성으로서 입법적 실체가 이왕 이는 본성으로서 입법적 실체가 아니다. 를 모르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 맞는 거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아닌 거를 모르고 있으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모르고 있다. 이는 본성으로서의 입법적 실체가 뭐예요? 이는 본성이고 입법적 실체고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모르고 있다고 물어보는 거니까 되죠. 틀린 거를 모르는 거니까 아님을 맞는 거 같은데? 왜 내가 X로 쳐놨지? 내가 X로 체크를 해놔가지고 꼬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선지예요? 이거 20년 3월 학평 문제. 20년이요? 이런 게 이제 킬러죠. 필러가 뽑은 거야. 예전에 정리하면서 일부러 어려운 거 뽑아가지고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이 정도 수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와도 한두 문제 낼 거고 내가 막 이런 거 뽑아가지고 어려운 겁니다. 용어도 막 생소한 게 많지. 잘 안 나오는 지역적 문제들이.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시험 칠 거 정습하세요. 예. 나는 저쪽에 불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펜스 하나 갖다 주시면 프린트 뭐? 맞았어? 자습 저도 자습하든지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2차 평가 때 전범위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전범위 외우세요. 지금 전범위 뭐할 게 없고 할 게 없어? 좀 뽑아줄게요. 마라톤 좀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